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를 드렸던 강의 주제입니다. 부동산 대학살, 한국판 킬링 필드가 올 수 있다. 오늘이 2022년 구정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이 1월 31일이고 내일이 구정입니다. 2월 1일. 내일부터는 음력으로도 2022년 새로운 해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부동산 대학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의 빌딩이 전부 다 불타고 무너지고 있는 처참한 광경이죠. 이러면 부동산이 이렇게 붕괴되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은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서민 경제나 환율이나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그대로 부동산 대학살입니다. 부동산 킬링 필드. 이런 상황이 진짜로 올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 경제나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논점에 대해서 원래 구정 특집 강의로 대한민국의 5천만 명 국민이 모두 이 논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 특강으로 유튜브에 이 강의를 지금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학살, 한국판 킬링 필드가 올 수 있다. 오늘 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명품경제학 채널 명경선생이 걸어왔던 지난 24년간의 그 시간이 바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24년간 강산이 두 번이 변했죠. 이 기간 동안에 부동산 경제 이론, 부동산 법률 이론을 명경선생이 이 땅에 전부 정립을 시켰습니다. 명경선생 이전에는 부동산 경제학, 부동산의 법률적 이론, 이런 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점이고, 제대로 된 부동산 경제학 이론이 없었습니다. 명경 선생이 지난 24년 동안 이 부동산 경제학과 부동산 법률학 이론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이론들, 논점들, 분석 방향들, 전문가들 분석하는 내용, 이건 전부 다 지난 24년간 명경선생이 확립하고 정립해 왔던 그 이론과 그 방법론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이제 금융과 화폐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22년에는 금융과 화폐 경제의 새로운 완성된 이론, 인류 경제를 위한 완성된 새로운 금융 화폐 시스템이 올해 2022년에 지금 출범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경 선생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그것이 그대로 한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였고 한국 경제의 그 역사였습니다. 저 명품경제학 채널 10년 전부터 명품경제학 채널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 전에 LBA였습니다. LBA에서 명품경제학 채널로 이게 공개 국민들 강의를 시작한 시점이 1998년 10월부터입니다. 1998년 10월, 1997년 11월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로부터 딱 1년 후부터 명경 선생이 LBA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은 10년 전부터는 명품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IMF 터진 그 1년 후부터 명경 선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우리 수강생들에게 온오프라인 강의에서 알렸던 교육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은 GDP 규모의 그때 당시는 3배였고 지금은 5배입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부동산 시장 규모가 GDP의 3배였고 지금은 GDP의 5배 정도 규모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집값이 10% 하락하게 되면 GDP 50% 규모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98년부터니까 24년간 명경선생이 해오던 부동산 교육의 주 핵심 테마고 행간 내용입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부동산이 무너져 가지고 전부 다 부실화된 경제, 그것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과 유럽을 갖다가 완전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 위기 직전까지 몰고 갔던 2008년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부동산발 경제공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8년도부터 2012년 13년도까지 미국과 유럽 경제는 4, 5년 동안 사실상 대공황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부동산이 무너져 가지고 그런 2008년 대공황이 온 겁니다. 대공황에 준하는 준공황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부동산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재화입니다. 이걸 함부로 다루게 되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대재앙이 터집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 전부를 확립한 것이 인류 최초로 확립해 갖고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죠? 강의를 하고 알렸던 사람이 명경선생입니다. 지난 24년 동안.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 자, 그런데 2017년부터 문재인의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반시장 부동산 법으로, 말이 반시장이지 그 유사 공산당 부동산 법이죠. 이 반시장 부동산 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중단기적으로는 집값을 폭등시켰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대폭락을 시키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분석 주기는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라서 5년서 10년은 중장기고요. 1년서부터 한 5년까지는 중단기입니다. 1년서부터 5년은 중단기, 5년서부터 10년은 중장기입니다. 중단기 5년 동안은 집값을 두세 배 폭등을 시켰죠.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반시장 부동산 법률로. 앞으로 중장기 5년 10년 동안은 집값을 대폭락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식 자산 디플레이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죽은 경제. 이제 민주당 정권 5년 됐습니다. 만 5년. 그리고 다음 달에 대선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운명의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가. 지금까지 5년은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반시장 부동산 정책으로. 만약에 3월달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연장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은 집값은 대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집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집 마련할 기회가 넓어지게 되고 본인이 자산 불평등에서 벗어나서 더 잘 살게 되는 결과가 온다면 집값이 폭락이 아니라 집값을 10분의 1 토막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집값 폭락을 주장하는
좌파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무주택자들, 가난한 서민들 생각하는 것처럼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집값이 폭락하게 되게 되면 한국 경제, 국민 경제가 무너집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가 전부 다 중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그런 중공황 상태에 빠져갖고 10년을 돌이켜보게 되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상위 1%나 0.1%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초토화된 미국과 유럽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전부 다 여유자금으로 다 매입해 가지고 그때보다도 재산이 2배, 3배, 10배가 더 증가해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집값 폭락 사태로 몰락한 중산층과 서민들은 10년 전보다도 더욱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게 되게 되면 여윳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부 현금 부자에는 전부 다 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망한 사람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집값 폭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집값을 앞으로 5년 동안 대폭락을 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그 전제조건이 대폭등을 먼저 시켜야 대폭락을 하거든요. 집값 대폭락을 위한 전제조건, 집값 폭등을 지난 5년 동안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락만 시키게 되게 되면 국민의 99%가 영구 빈민계층에 인민화가 됩니다.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 유사 공산당들이 국민의 99%를 절대 빈민으로 만들어야 좌파가 영구 집권할 수 있다는 이 시나리오의 절반을 지금 완성을 한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에 재집권에 성공해가지고 집값을 반토막이나 4분의 1토막 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남조선. 그러면 배급 달라고 국민의 90%는 영원히 좌파를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주사파 그 대목꾼들이 원하던 그 세상이 이제 절반까지 온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번에 정권 한 번만 더 연장하게 되게 되면 완벽하게 주사파들이 장악한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복지해달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값을 반토막 내게 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자산 불평등이 해소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현금 부자 0.1%나 1%에는 전부 다가 도산합니다.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영업도 할 수 없고 전부 다 국가에서 주는 배급제 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제 대공황이 펼쳐집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일반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명경 선생이 1998년, 지금부터 24년 전이죠. 24년 전부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에게, 수십만 명 국민들에게 이 논점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가지고 폭등도 폭락도 없는 안정적인,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난 24년 동안 명경 선생이 확립한 부동산 경제 이론이고, 지난 24년 동안 국민들에게 강의로 알려준 교육 내용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한국의 인민사회주의 완성을 위해서 부동산을 폭락을 시켜갖고 전국민의 인민화, 배급제 인민화를 시키겠다 고 나선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과 이재명 이 주사파 운동권 정치인들입니다. 이래서 명경선생이 이들을 명경선생의 전재산과 기업 운명과 인격을 다 걸고 이들의 실체를 지금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작년 2월 26일 날 우리 명경 회원들이 지금부터 1년 전이죠. 1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집값 하락 시기와 폭,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달렸다. 작년 4월 7일 날 보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그리고 올해 3월 9일 날 대선, 이 결과에 달려있고 작년 1년 동안은 집값은 이렇게 1, 2, 3, 4, 5로 진행될 것이다 하고 작년 2월 26일 날 우리 명경 회원들한테 교육한 내용입니다. 1, 2, 3, 4 전부 다 100% 완벽하게 예측대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그대로 적중 100%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부동산과 증시의 글로벌 빅사이클 조정 구간, 이 구간이 내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이 조정 구간이 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부동산과 증시의 조정 구간, 내년서부터 3년 동안 2023년부터 2025년 동안, 자, 이 기간에 올해 3월 9일 대선서 민주당 정부가 연장돼 가지고 사이코패스 포퓰리스트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다면은 이 글로벌 부동산과 증시 빅사이클 조정 구간과 이재명 정권 기간이 겹치게 되게 되면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동산 대학살, 부동산 킬링 필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1월 27일자 원래 경제뉴스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한 해 30만 명, 30만 명도 안 낳는다. 1년에 한국에서. 세계 꼴찌의 잠재 성장률, 2030년부터 2060년에는 1인당 잠재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화 되는 거죠. 성장을 멈춘 사회, 제로 성장. OECD는 지난해 11월에 펴낸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2030년부터 60년대에는 잠재 성장률 0.8%, 0%대 성장, 일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OECD 평균 1.1%를 밑도는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OECD 가입국 중에서 공동 꼴찌입니다. 즉 한국 경제는 이제는 일본화가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좌파 유사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게 되면은 그 포퓰리즘 정책에다가 부동산 폭락, 세금 폭탄, 이거와 이 상황이 겹치게 되게 되면은 한국 부동산 시장과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용하게 지나간 30년이지만 한국은 그냥 베네수엘라로 직행하는 국가 부도가 납니다. 제가 작년 7월 30일 날 명경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에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작년 7월 30일자 강의 내용입니다. 인구 감소와 좌파 정부. 연합뉴스에서 작년 7월 3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금과 복지 누가 떠맡나. 유소년과 생산인구 감소가 아찔한 수준이다. 40대 이하 세대는 30년 뒤에는 70대가 되게 되면 연금 파산으로 한 푼도 돈 못 받고 그냥 전부 다 거지가 된다는 연합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작년 7월 30일자. 자, 40대 이하 세대는 연금 파탄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게 되게 되면 한국 경제는 파산날 것이다 하는 예측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번 3월 대선에서 이재명이가 당선돼 가지고 좌파 정부가 5년 더 연장되게 되면 한국은 이제는 되돌아 나올 길이 영원히 차단당합니다. 그냥 파산으로 직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아주 획기적인 개선책, 보완 대책이 없다면요, 2030년대에는 지금부터 10년 후죠. 지금 2022년이니까 10년 후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까지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폭등을 했죠.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폭등한 집값에다가 앞으로 보유세, 좌파 정부의 보유세 세금 폭탄이 겹쳐지게 되게 되면 2030년대에 여기다 인구 감소까지 이 상황이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경제와 부동산은 대붕괴됩니다. 1930년대에 미국 대공황이 한국에서 2030년에 딱 100년 후에 100년 전 미국 대공황이 한국에 펼쳐지는 겁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그게 100년 만에 한국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좌파 정부의 맥을 완벽하게 차단시키고 이번에 끊어야 됩니다. 못 끊으면 한국에서 좌파를 영구 종식 안 시키게 되게 되면 10년 후 대한민국은 100년 전 미국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영구 파산.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이니까 대공황이 터져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한국 같은 종이돈을 갖고 있는 나라나 공황 한번 터지면 영구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그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인민의 99%가 배급 받아 갖고 먹고 살게 하고 북한처럼, 그래야 좌파 정부가 영원히 선거를 통해서 영구 독재할 수 있다. 이게 이해찬과 이재명과 문재인이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좌파 정권 숨통을 끊지 못하면요, 자, 2년 전 2020년부터 앞으로 8년 후 2030년까지 한국 경제는 위기의 10년이 펼쳐질 겁니다. 위기의 10년. 이 10년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좌파를 영구종시키고 시장을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시장 자본주의를, 상생의 시장 자본주의를 확립하지 못하게 되면 10년 후 한국 경제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첫 단추부터, 위기의 10년 첫 단추부터 잘 껴야 되는데, 이 첫 단추가 올해 대선입니다. 올해 대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노후,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베네수엘라처럼 파산한 남조선 인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동산 대학살, 한국판 킬링필드가 올 수 있다. 지금 작년에 1주택자, 2주택자도 아닙니다. 전용 85제곱미터 1주택자 국민주택 규모 1주택 보유세가 강북은 벌써 수백만원이었고요. 작년에 강남은 한 채당 1000만원서부터 3000만원, 수천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에 지금 종부세법 안 바꾸게 되게 되면요, 지금 법 정권교체해서 바꾸지 않게 되게 되면 2025년도에는 지금 법이 그대로 개정을 안 시키고 놔둔다면은 1주택자의 강북의 아파트 한 채도 1년에 수천만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수천만원 월급으로 받지도 못하는데 1년에 연봉으로. 그리고 강남은 1주택 한 채가 수억원 내야 됩니다. 지금 종부세를 바꾸지 않으면요, 2025년도에는 문재인이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수백에서 수천 수억의 세금을 내라. 이거 뭡니까? 부동산을 대학살 시키겠다는 거죠. 연봉을 집 한 채 갖고 있게 되면 연봉을 다 쏟아부어도 세금 감당이 안 되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을 무주택자로 만들겠다 이 말이죠. 부동산을 대폭락시키겠다 이 말이죠. 목적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인민의 영구 지배, 남조선 인민사회주의 건설, 그 목적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파산되겠다, 부동산을 갖다가 붕괴시키겠다. 이게 현재 보유세 체제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부동산 법률입니다. 2주택자는 이미 작년에 강북에 2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이미 보유세가 1000만원, 2000만원대고요. 강남은 1억, 2억대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현재 이 보유세 체계를 정권을 교체해서 이 법을 폐지시키거나 변경시키지 개정하지 않게 되면요, 2025년에 보유세는 2주택자는 강북이 5천 평균적으로, 강남은 평균 2억입니다. 평균이지 강북에 7천 8천 되는 아파트도 있고 강남이나 3억 4억 되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강북 5천, 강남 2억입니다. 2주택자는. 부부가 살면서 이혼할 수도 있고 자녀가 분가하면서 집이 2주택이 될 수도 있죠. 분가를 하면서 세대가 쪼개지면서. 그런 사람들은 1년 동안 번 연봉으로도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이게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만들어놓은 현재의 법률입니다. 현재의 세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부동산 대학살 아닙니까? 이런데 부동산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부동산 킬링 필드입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에서 작년 11월 18일 날 분석한 내용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자, 보십시오. 서초 반포자에 한 채 갖고 있는데 2020년, 21년이 아니고 20년에 1082만원 냈고요. 2025년 3219만원 냅니다. 근데 3219는 5천 이상이 있고 6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요 정도 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레미안 팰리스는 2020년에 907만원 냈는데 2025년 4753만, 약 5천만원 됩니다. 이상 1억일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대로 진행하면요. 용산구 건영아파트 2020년에 4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됩니다. 1080만원. 이게 지금 현재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사 조선일보 이 기사죠. 마포도 용산도 문정부서 보유세 2배 뛰었다. 앞으로 4배 8배 뛰게 됩니다. 이 보유세 법들 개정시키지 않으면요. 점점 커지는 눈덩이 보유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 이제 2020년 겁니다.
재작년 겁니다. 재작년 거 84제곱미터 보유 1주택자는 다음 주 국세청으로부터 약 300만에 달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7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낸 재산세를 더하면 올해 낸 보유세가 907만원이다. 2020년 재작년 겁니다. 작년 보유세 621만원보다 46% 증가했다. 그러나 이 주택자가 내년이면 내야 될 보유세 2021년에 낼 보유세는 1328만원이다. 또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린다고 공언한 2025년은 4754만원을 세금으로 물게 된다. 집 한 채에. 집 한 채 세금이 4754만원. 집 가진 사람들 다 파산시키겠다는 얘기죠. 월급 받았고 집 세금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 국민을 집 가진 사람을 파산시키고 전 국민을 무주택자 만들겠다. 이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하고 있는 인민사회주의의 진짜 목표입니다. 전 국민을 무주택자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전부 다 국유화시키겠다. 국민주택 기준으로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가졌을 뿐인데 일반적인 월급쟁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폭탄을 떠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미치광이 공산당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지 정상적인 일반인이 상생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건 이미 대한민국 법률로 이미 현행 법체계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가 만든 부동산 세법이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킬링 필드가 현실화 되겠지요. 자, 3월 대선에서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유사 공산당인 말만 사회주의지 실제로 공산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과 이재명은 이 공산당한테 영구 집권을 국민이 승인해 준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 민주당 정부가 재집권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추미애는 부동산 공개념의 추종자죠.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이래서 부동산을 대학살시키는 부동산 킬링 필드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1월 11일 날, 지금부터 20일 전에 오마이뉴스 한국의 극좌파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극좌파 오마이뉴스가 20일 전에 부동산 보유세만 50조 원 걷겠다. 이재명의 공약이 이겁니다. 부동산 보유세 50조 원 걷게 되게 되면요,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는 세금 있죠. 이 세금보다 실제로 두세 배 더 많아집니다. 세금이 두세 배 더. 강남 집 한 채 1년에 3, 4억씩 세금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강북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 1년에 5천 1억씩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하는 짓입니다. 20일 전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작년 10월달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작년 10월달 토지 공개념 강조한 이재명, 필요 없는데 보유하면 손실보도록 할 것이다. 손실보도록 한다. 집 한 채에 몇 억씩 매년 세금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상인입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골고루 잘 살고 빈부격차가 없어지는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한국의 극빈층 인민이 99%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극빈층 인민. 서울형 노숙자를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 99%를, 지지자들까지도. 그것이 문재인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신봉하고 있는 부동산 공개념의 결론입니다. 경제적 결과.
근데 이걸 사회적 정의라고 포장해가지고 국민의 99%를 노숙자 만들어야, 배급제 인민 만들어야 좌파가 영구 집권할 수 있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짓을 이재명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호남인들은 이거를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명경 선생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한테 쏙지 말라고 이 강의를 5년 내도록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쏙지 말라고. 당신은 킬링 필드에서 살해당한다고. 이재명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한테 살해당한다고. 당신은, 당신의 재산이 다 살해당합니다. 호남민 재산이 다 살해당합니다. 킬링 필드에 내몰려가지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속지 말라고 명경선생이 지금 핏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명경선생 말은 경제적으로는 절대 진리입니다. 언제나 지난 24년간 입증해 줬습니다. 절대 진리라는 걸. 원래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 연장되게 되면요, 부동산 대학상 킬링 필드가 현실화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서 생지옥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호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좌파에 또 속으면 대한민국은 영구 파산합니다. 집값 폭락은 환율 상승과 물가 폭등, 경제 붕괴, 국가 부도로 그대로 직행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본 시점이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집값이 폭락하면서 미국과 유럽 경제가 5년 동안 국가 부도의 중공황 상태로 치닫는 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도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걸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종이돈을 갖고 있는 기축통화도 아닌 한국에서 집값 폭락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과 유럽은 회복이라도 했지만 한국은 영구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배급제, 남조선 인민경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과 문재인과 민주당이 세금으로 복지해 주겠다, 나 표 찍어달라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영구 집권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보시고요, 이걸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카톡으로 많은 국민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산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과 민주당은 공산화를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가난자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구 파산합니다.